제3의 장소 어디를 말하는 걸까? 제3의 장소라는 표현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른 새벽 시간이에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글을 하나 공개합니다. 호소문이라는 글이에요. 호소문. 근데 여기에요.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자기 방어권 보장.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제3의 장소 또는 방문조사.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는 체포를 해서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게 아니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방문해서 조사를 하든가 모두 검토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한성 글을 올립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민주당에서 반응이 좀 나왔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영장 집행 전에 마지막 카드 혹은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방문 조사해달라는 거 들으니까 마치 예전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김건희 씨한테 소환당해서 핸드폰 뺏기고 네. 조사당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네. 결과는 무혐의였고요. 예. 지금 그거를 꼭 똑같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이런 제한성 글에 대해서 민주당은 뭐 굉장히 비판적이네요. 전략까지 들면서요. 김근식 전 실장님, 일단 방문 조사는 관저 방문이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머물고 있는 관저니까. 근데 제3의 장소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민주당에서는 단박에 지난번 김건희 여사처럼 안 가 아닙니까? 이런 건데 제3의 장소는 어디를 뜻하는 걸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3의 장소를 일종의 대안으로 제시를 한 것 같은데요. 대통령도 공수처 조사실에 가서 예.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조사를 받는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는 예. 출두와 조사에 응하긴 하되 응하는 방식을 하되 대통령의 품격과 예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3의 장소를 물색해 보자는 이야기 같고 그렇다면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직접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렇게 물리적 충돌까지 감수하면서 관저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을 덜고 조사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체포영장이라는 건 조사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조사하기 그렇죠. 위한 목적이에요. 그동안 소환을 계속 요구했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모셔와서 조사를 하려는 거기 때문에 조사가 가능하다면 저는 저 방법이 정말 그 양쪽이 다 체면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것은 아마도 정진석 비서실장 개인의 아마 옆에서 지켜보는 비서실장 입장에서 고민 끝에 나온 전 제안 같고요. 오늘 공수처도 사실 별다른 반응은 없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행태나 행보를 봐서는 저 안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정진석 비서실장의 단독 행동으로 보시는 저는 겁니까? 그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진석 실장이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실장으로서 옆에서 저런 식의 고민과 충정 속에서 저런 안을 내는 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저런 제안을 저런 설득을 체포영장 발부 전에 소환과 출석 요구서가 왔을 때 저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3차까지 소환 요구인데 그때쯤에는 왜 안 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는 사태가 악화될 때는 악화된 상황인데 그전에 공수처에서 출두 요구서를 계속 보냈지 않습니까? 날짜를 지정해서. 그럼 조정도 가능한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때 비서실장의 책무로서는 그때 대통령님 제3의 장소에서 대통령으로서 품격도 지키고 그러나 또 소환에는 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다라고 설득을 모르겠습니다. 설득을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여기까지 사태가 악화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뒤늦은 제안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이 사태가 악화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본다면 미리 했으면 훨씬 더 좋았던 해법이 아니었을까. 또 가능성이 더 높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의 이 제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설명을 좀 내놨네요. 짧은 내용인데요. 들어보시죠. 정진석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 대해서 조사 가능성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과 상의가 없던 부분이고 또 우리 정진석 실장께서는 어쨌든 국가기관의 충돌, 물리적 불상사 이런 부분을 우려하셔서 나름 고민하시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영주 교수님, 정말 단독 행동이었을까?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은
정기석 실장은 왜 이런 제안을 오늘 이른 새벽에 했을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나름대로 저 최근한 대응의 역할이라든지 예. 또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길게 썼던데요. 예, 굉장히 내용이 많았어요. 네네,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제 뭐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봐주고 왜 우리 대통령은 안 그러냐 이런 식의 자기 어떤 방어권 얘기하면서 그랬단 얘기를 말이에요. 하면서 그걸 똑같이 균형 잡아 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사실은 우리하고 상의한 적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 무위로 돌리는 뭐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제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챔포가 임박한 상에서 나온 제안인데 진짜 네. 상의가 없었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그 요철이 있지 않았냐. 나름대로는 변호사들이 있지만 또 예. 나름대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골키퍼 과학이라고 있는 게 아십니까? 골키퍼 과학. 골키퍼는 왜 페널티킥 할 때 몸을 던지느냐? 예. 가만히 서 있으면 더 막을 수 있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라도 지금 해야 된다. 네.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두 분 모두 약간 정진석 실장의 단독 행동으로 판단을 하시네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쭉 이어졌어요, 오늘.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은요, 경찰의 움직임을 보면은 경호처 내에 약간의 의견 대립이 나타난다. 이런 거를 약간 파고드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경찰의 모습들이요. 뭐 소환 일정 잡고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와 경찰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 경찰 쪽을 뭔가 두둔하고 약간 띄우는 듯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윤곽근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찰은 기저귀를 차고 공수처의 주구가 돼. 주구. 공수의 개잖아요. 개. 아, 이건 굉장히 험한 표현입니다. 경찰이 공수처의 주구다. 기저귀 찼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전 대회에서 뭐 기저귀 준비해라. 이걸 또 이렇게 살짝 집어넣네요. 주구가 돼서 헌정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 끌어놓습니다. 하나 더 보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찰은 국난의 위기에서 나라를 지킨 구국의 경찰이다. 또 극찬을 합니다. 그런 경찰,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한다며 기저귀 차고 있다. 김근식 예. 실장, 이거 무슨 그림입니까? 이거는 공수처와 경찰 사이를 이제 심리적으로 좀 분리시키려는 이야기겠죠. 이거를 이 고전에 나오는 표현이 약간 일종의 이- 이관계입니까? 그러면은 EJ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수처 인력만으로는 사실 지난 1차 집행 때 보여준 것처럼 상당히 좀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실력이 없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인원상 보면 사실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공수처 출범 이후에 해왔던 성과를 보면 예. 별다른 능력이 없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을 하되 지금 경찰 국수본에 도움이 없이는 사실은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윤곽근 변호사 측에서는 공수처와 경찰 사이에 이관계나 분리 작전을 써서 경찰들 내부의 어떤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려는 메시지로 보이는데 저는 저게 지금 경찰들의 만약에 내일 집행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집행을 막을 만한 정도의 심리적 그 분열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저는 오히려 윤곽근 변호사의 저런 이야기를 보면 윤곽근 변호사가 저는 오늘 다른 뉴스에도 그걸 봤는데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정도의 인식을 가진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우리 국민의힘 어떤 의원도 어떤 당협위원장도 비상계엄 12월 3일의 조치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윤곽근 변호사가 저렇게 경찰들을 얼르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의 뭐 압박을 하는 그런 취지로 메시지를 내는데 과연 윤곽근 변호사의 그런 현실인식, 지금 이 계엄 사태와 헌재 재판에 임하는 변호인으로서의 개인적인 어떤 정세인식을 보면 경찰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좀 의심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쪽에서 강대강이 부딪히면서 서로 간에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인 분열을 노릴 게 아니라 예. 가능하면 충돌 없이
타협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한데 저렇게 끝까지 같이 가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 교수님. 네. 구국의 경찰이 왜 공수처의 주구가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걸 요약을 해보면은 글쎄요. 이 정도로 지금 관저 안의 기준은 초강경인 걸까요? 지금도? 뭐 초강경이라기보다는 이미 이제 요단강을 건넌 거죠. 나름대로 그 입장이 정리돼서 뭐 아주 콘크리트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헌정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를 누가 썼습니까? 경찰이 썼습니까? 윤 대통령 스스로 쓰신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그걸 다 지켜봤습니다. 우리 국민만 본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실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만은 경찰이 그런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가 해가지고 뭐 주춤거리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우리 공수처의 주구 맞는가 이런 걸 네. 따져볼 그런 거 상황이 아니고 아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정당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경찰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물론 공수처가 솔직히 말해서 자기 기관의 존립의 문제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오히려 공수처가 이 일에 방해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경찰이 스스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사실 검찰과 경찰이 다 하고 공수처가 위에서 과실을 먹는 그런 구조가 오히려 시간을 더 끌게 만드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윤곽근 변호사의 얘기를 맞다 그러면서 경찰이 뭐 도로 돌아간다든지 없었던 일로 할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뭐 심리전 진짜 굉장히 강하게 하는 건데 뭔가 막판 뭔가 다 이르는 지점. 왜냐하면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상 예고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전날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